안녕하세요. 과학지적인 새 과지새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리만 다양체인데요. 그 전에 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장은 영어로 field라고 쓰는데요. 벡터 공간 영상에서 저희가 다뤘던 채 field와 영어로는 단어가 아주 똑같아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간혹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항상 다양체 위에서의 기하학을 생각해 왔으니까 이런 다양체 M을 생각해 볼게요. 다양체 M 위에 점 P가 있으면 그 점 P 위에 있는 접공간 같은 걸 정의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벡터 V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벡터가 P 한 점에서만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체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대상을 벡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벡터장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는 벡터보다 더 일반화된 개념인 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비슷하게 텐서장 같은 것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장 일반화된 형태의 텐서장이 있다면 다양체 M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각 P마다 어떤 텐서를 이렇게 대응시키는 형태일 겁니다. 마치 함수같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이 가장 단순한 형태의 장인 스케일러 장에는 무리 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냥 M에서 채 R로 가는 함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 P가 정해지면 점 P에 대응되는 함수 FP가 있고, FP는 그냥 실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벡터장만 가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점 P마다 벡터 V가 대응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P는 어디에 있는 원소죠? 그냥 M에 있는 원소죠. 그런데 V는 어디에 있는 원소죠? 지난 시간에 접공간의 정의대로라면 벡터는 각각의 점에 대응되는 접공간 TPM 위에 있는 원소입니다. 그런데 이 TPM이라는 이 공간, 점 P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함수인데 공역이 정의역의 원소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인가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이런 미묘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TPM이 아니라 TM이라는 어떤 큰 집합을 정의를 하는데요. 이 집합은 TPM을 모두 합쳐놓은 집합인데, 당연히 TPM이 서로 다른 벡터 공간이다 보니 일반적인 집합의 합집합으로는 잘 정의가 되지 않고, 대신에 이런 기호로는 꺾어진 합집합 기호로 쓰는 디스조인트 유니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한국어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찾아보니까 서로소 합집합이라고도 부른다는데 그렇게 좋은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디스조인트 유니언은 특별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M의 각각의 원소 P에 대해서 TPM의 원소 V가 있을 텐데, 가능한 P와 V를 다 순서상 P, V로 묶어서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다면 서로 다른 벡터 공간에 속하는 원소들이 잘 구분될 뿐만 아니라 순서상의 첫 번째 원소를 보고 정확히 어떤 벡터 공간에 속하는지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접공간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진 TM 같은 집합을 접다발, 영어로는 탄젠트 번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수학적인 미묘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모든 점에 있는 접공간을 다 모아서 하나의 커다란 이런 벡터장 같은 걸 설명할 수 있는 집합으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다발 개념을 통해서 아까 봤던 벡터장을 다시 바라보면 M에서 TM으로 가는 함수 라지 V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라지 V가 점 P를 순서상 P, V로 보내는, 그러니까 함수값의 첫 번째 원소가 원래 점과 일치하는 그런 함수들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저번에 하던 대로 접다발 개념을 더 일반화하여 여접다발, 코탄젠트 번들, 그리고 접다발과 여접다발들의 어떤 텐서 곱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텐서장 M은 그런 텐서 곱들로 이루어진 뭔가 일반화된 집합으로의 함수로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분 다양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미분 가능한 텐서장에 관심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미분 가능한 실함수는 이제 저희가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 실함수가
그냥 스케일러 필드를 정의를 하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뭔가 미분 가능한 벡터장, 미분 가능한 텐서장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뭐가 미분 가능한 거고 뭐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건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좌표 표현을 알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좌표에 대한 설명은 이번 영상에서 하기에는 좀 긴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언젠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다시피 내적은 벡터 A와 벡터 B가 있으면 A 내적 B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런데 갑자기 왜 내적이냐 하시면 바로 내적이 기하학에서 핵심이기 때문이죠. 내적이 정의가 되면 크기와 각도가 정의가 되는데, 이 크기는 그냥 길이뿐만 아니라 면적, 부피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 내적을 좀 더 함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냥 벡터 A와 벡터 B를 받아서 A 내적 B라는 어떤 값을 만드는 함수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흔히 이제 바라보는 벡터는 TPM의 원소죠. 그러니까 이런 내적이라는 함수 자체가 TPM 곱하기 TPM에서 R로 가는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거 뭔가 TPM 스타와 TPM 스타의 텐서 곱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질문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적이 만족해야 할 여러 가지 성질들을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저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성질은 내적이 이중선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적이 일종의 분배 법칙을 만족한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내적은 순서를 바꿔도 동일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A 내적 B는 B 내적 A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벡터 A를 자기 자신과 내적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특히 0이 되는 경우는 원래 벡터 A가 0벡터인 경우 뿐만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내적이 어떤 연산인지 질문을 한다면 각각의 성분들을 다 곱해서 더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내적은 이 조건 1, 2, 3을 다 만족시키는 함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이 정의된 벡터 공간을 내적 공간이라고 불러요. 좀 의외죠? 일반적인 벡터 공간에서 그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좌표 표현은 이 내적을 바탕으로 뭔가 기절하는 걸 정의하고 그걸 바탕으로 좌표 표현을 정의했을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도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1번 조건에 따라서 이중선형인 내적을 GAB라는 텐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번 조건을 여기다가 덧붙이면 GAB는 GBA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예측했던 대로 내적이라는 건 다름 아닌 그냥 텐서가 되고, 그 중에도 GAB는 GBA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텐서가 됩니다. 이걸 대칭 텐서라고도 불러요. 자, 그런데 내적이 정의되어야 할 점은 P 하나뿐만이 아니죠. 다양체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야 하니까 이 대칭 텐서 GAB를 점 P에 의존하는 텐서 장으로 일반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T*M 텐서곱 T*M의 원소가 되겠죠. 이렇게 1번에서 3번까지의 조건을 다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텐서 장으로 일반화시킨 것을 저희는 리만 계량, 리마니안 매트릭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리만 계량이 정의된 다양체를 리만 다양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특정 상황에서는 3번 조건을 빼놓고 1번과 2번 조건만 만족시키는 텐서장이 유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 텐서장은 유사 리만 계량, 수도 리마니안 매트릭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유사 리만 계량은 상대론에서 또 자주 등장하게 되죠. 아무튼 이런 내적이 기하학에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리만 다양체에서 이 계량 텐서 GAB는 거의 기본적인 오브젝트 취급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 혹은 벡터장 VA가 있을 때 VA, GAB 같은 형태는 코벡터 혹은 코벡터장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AB가 워낙 기본적인 오브젝트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 좌변에 있는 VA와 이 전체
VA-GAB를 동일시시켜서 이 결과물을 VB처럼 아래첨자로 적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GAB가 벡터와 코벡터, 벡터장과 코벡터장의 자연스러운 대응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코벡터 혹은 코벡터장이 있을 때 이에 대응되는 벡터 혹은 벡터장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비슷하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위첨자 두 개가 있는 텐서가 필요하겠죠. 바로 역계량이라고 하는 텐서인데요. 기호로는 G 인버스 AB라고 위첨자로 적고요. 혹은 대부분의 경우에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GAB라고 위첨자로 적으면 역계량을 뜻하기도 합니다. 역계량의 정의는 G 인버스 AB, GBC 혹은 GAB, G 인버스 BC처럼 계량과 축약을 했을 때 크로네커 델타가 나오는 텐서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런 텐서가 항상 존재하나 싶지만 적어도 리만 계량의 경우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역계량을 이용해서 아까 정의됐던 코벡터 VB를 다시 벡터로 변환을 해볼까요? 그러면 VB, GBC와 같은 조합이 될 거고 아까 VB는 VA, GAB였으니까 여기에 GAB, GBC가 있죠. 그래서 이걸 크로네커 델타로 축약하고 나면 크로네커 델타는 그냥 항등함수였죠. 그래서 인덱스 이름만 바뀐 VC가 나오게 되고요. 이 V가 앞에서 봤던 이 V와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벡터 V와 코벡터 V 사이에 완벽한 1대1 대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계량 텐서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